팬 여러분, 구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18일 월말 토요경마에서 전해드리는 실전 배팅 시간이고요. 자, 오늘 또 역시 변함없이 혈통 전문가 박남규 위원 그리고 기술표 취재기자 김태훈 기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설 연휴 휴장 직후에 처음 치러지는 경마이다 보니까 거의 뭐 풀게트 편성입니다. 2월은 특히 경마 일수 적은 데다가 또 편성이 한꺼번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아주 박 터지는 설 연휴 직전에도 고배당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좀 터지는 배당을 봐야겠죠. 그럼 자체는 출전 수가 워낙 많고 레이팅 시스템 때문에 부담 비단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이제 경마다운 경마가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 직전 레이스가 또 상당히 또 많은 고배당이 나와주는데, 또 박 의원께서는 또 굵직한 배당을 또 2개를 잡아주셨어요. 특히, 일요 경마였죠. 일요 7경주가, 미라클 축제, 로얄 스텝. 이 2마리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복승으로 206.9배가 터지는데, 자, 고경주가 바로 또 본 방송에서 박 의원이 또 언급을 했던 2마리예요. 숨어있는 복병. 네, 2마리를 말씀드리면서 미라클 축제는 보이는 복병이고 로얄 스텝은 보이지 않는 복병이라고 했는데 거기도 공교롭게 2마리가 또 동반 입장을 했죠. 그래서 뭐 본인상 방송에서도 미리 언급을 드렸었고 또 그리고 현장 승부에도 강하게 어필해가지고 주력으로 한번 때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상당히 또 적중력에 기쁨을 누리지 않았나 느낌이 들고 있고요. 그 전에 토요경마도 서울 구경주가 박 의원님의 현장 승부였는데 60.6배짜리 또 주력권 때려드렸고 그리고 뭐 서울 4경주, 7경주 또 일요경마 5경주까지 골고루 또 뭐 중저 고배당으로 굉장히 좀 박 의원께서 선전한 난조였고요. 뭐 이번 주도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김태훈 기자가 이제 뭐 일요경마 3복승으로 일단 11배짜리가 좀 집중이 되어주는데 조금 아쉬운 레이스가 많았고 제 개인적으로는 토요경마 서울 2경주에서 역시 주력 승부로 16.2배짜리 주력으로 때려드렸고요. 또 서울 11경주 단통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전부터 부산경마에서는 40배짜리 또 24배짜리 주력권으로 한번 제대로 때려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설 직전에 제주경마가 좀 간발의 차이로 뭐 1, 3착, 2, 3착 좀 아쉬움이 많았었는데 이번 주 제주경마 편성 다시 한번 또 배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제주경마도 뭐 2월달에 좀 적은 경마일수 간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아주 좀 좋은 숨어있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번 주 신승훈의 제주승부 변함없이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자 바로 본방송 진행에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박 의원께서는 4경주하고 11경주죠. 그리고 김태훈 기자는 8경주, 13경주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1경주 들어갑니다. 1경주는 국산 육군의 1200으로 편성된 게임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10번의 단델리온 중심으로 1번의 대장금, 그리고 8번의 삼전가에 대한 중인기 모아지고 있는데, 이제 떠오시나요? 총목 없는 레이스죠. 액면은 뭐 1번, 8번, 10번이 좀 나아 보이긴 합니다만, 이 10번만 단델리온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 경주도 상당히 많이 바람이 불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근데 문제는 마체도 좀 매서해요. 420kg대의 마체고 혈통적인 기대시도 높지 않은 마필이기 때문에 불안한 요소가 너무 많아요. 박대룡 기조가 기생했다는 것이 또 인기를 또 구가하겠습니다만 믿음도는 좀 떨어지고 인기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8번만 3장 가디언이 좀 안정적인 마필이지 않나 보이지고 노출이 안 된 고배당 마필로는 외곽이 13만 희망 로켓이 발주가 그렇게 뭐 매끄럽지는 못했죠. 주행검사 때. 근데 실전을 통해서도 좀 그런데 어쨌든 외곽이라는 점에서는 뭐 이 마필이 또 힘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뭐 14번 희망
로켓의 입양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뭐 충만은 저도 없는 경주로 보지만 능력 자체에 오히려 좀 드러난 경주가 아니겠느냐. 자, 8리는 1번마 대장금, 8번마 삼정 가디언, 10번마 담델리온, 세 마필의 전력이 낮습니다. 나머지 마필들, 복병마들, 좀 어린 마필들이 걸음 성장세가 어느 정도 됐는지 이 점이 좀 변수긴 하지만 직전 경주 보여준 걸음이나 마방에서 가진 기대치를 보면은 1번, 8번, 10번 세 마필 안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 중에서 배팅의 축은 저도 이 데뷔전 입상을 차지했던 8번마 삼정 가디언이 서소은 기수에서 화만식 기수로 교체가 됐지만 순발력이나 뒷심 그리고 보여줄 걸음이 더 있다는 점에서 8번을 놓고 공략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지난번 전개상이 아쉬우면 이제 8번, 10번 인기마 세 마리 중에서는 두 마리가 좀 외적 전개로 좀 아쉬움을 남겼던 그 두 마리이기 때문에 직전보다는 좀 전개가 풀리면 좋을 것 같고요. 복병은 4번 럭키시스터와 5번의 플라이 강자입니다. 이 플라이 강자는 이 김동수 기수가 좀 두철에 기승해봤는데 지난번에는 완전히 취입 타이밍을 놓쳤어요. 원래 이렇게 못 뛰는 말이 아니거든요. 직전보다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고요. 4번의 럭키시스터도 1월 3일 레이스에서 순위권 전개해냈던 만큼 1번, 8번, 10번 그 중에서는 인기마 중에서 8번, 10번이 좀 더 입상 예지가 있고요. 숨어있는 복병은 4번과 5번 요게 좀 짭짤한 배당이 가능하다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주 들어갈게요. 이 경주는 이제 국산 육군의 1200으로 준비된 이 난전 레이스가 되겠는데 일단은 10번의 태풍을 중심으로 13번의 킹 크리켓, 4번의 댄싱 울프 이런 쪽 인기 모실 거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10번 태풍 같은 경우는 약간 주행 불량기가 있는 거란 마필이죠. 데뷔전에서 정정희 기수가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안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가운이라면 능력은 어느 정도 보여줬다 이렇게 보이고 저기도 굉장히 잘하고 나왔고 박은웅 기수라면 태풍은 이 편성에서는 좀 빼기 어려운 마필이지 않나 보이지고 외곽 13번 킹크리켓이나 마필도 데뷔전에서 빠른 정력을 보여줬죠. 혈통적 기대치는 태풍보다도 킹크리켓이 훨씬 센 마필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10번, 13번의 동반의 입상이 좀 유력한 경주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정 기자. 저는 이번 주 이 경주는 역시 인기마 4파전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4번마 댄싱 울프 직전 경주 인기 2위, 그전 경주도 인기 2위, 그전 경주 인기 3위 실전에서 계속해서 인기를 끌고 인기만큼의 걸음력은 보여주지 못했지만 직전 경주는 초반에 안장이 밀리면서 전체적인 그 경주 전개를 잘못 풀었습니다. 김영진 기수가 스타트 잘해가지고 안장만 밀리지 않고 한다면 선행 가능성도 있고 직전보다는 더 뛸 가능성이 분명 높은 마필 직전 경주 안장이 밀렸다는 점 좀 체크해 두시고요. 자, 10번마 태풍 데뷔전 때 개인적으로 상당히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행하는 악벽을 보였습니다. 39조에서는 악벽 자체는 없었는데 갑자기 실전에서 악벽을 부렸다. 박우룡 기수가 좀 더 야무진 메모리를 하고 조교 때도 악벽 자체는 전혀 없기 때문에 10번마 태풍 능력 발휘를 해준다면은 데뷔전 때보다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자, 13번마 킹크리켓 역시 데뷔전 때 좀 기대는 악벽을 보였지만 그 악벽이 교정되면서 상태는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바로 서소은 기수 한마디로 말해서 의지 자체가 보이고 있고 14번만 파티타임이 직전 경주 생각 외로 많이 팔렸습니다. 상당히 많이 팔렸다가 선행으로 제대로 승부해서 무너졌는데 이번 경주 현장에서 어느 정도 팔릴지 모르겠지만 끝번에서 선행을 밀고 나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4번, 10번, 13번, 14번 네마필 싸움으로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 충마를 찾는다면은 저는 그래도 박우룡 기수로 교체가 된 10번마 태풍이 낫지 않냐. 10번 놓고 후차권 3방 중에서 현장에서 한 방을 골라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승 기용으로 본다면 정정희에서 박원으로 바뀐 10번의 태풍 또 이혁 기수에서 서승훈으로 바뀐 13번의 킹크리켓 두 마리는 일단은 승부지로 나와 있다. 그렇게 봐도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두 마리가 좀 따라가는 그런 말들인데 이 선행마가 딱 세 마리입니다. 3번의 아워캣, 4번의 댄싱 울프, 14번의 파트타임 세 마리가 선행인데 이 세 마리가 선행을 싸운다면 대끼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 세 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좀 단독 선행 특히 아까 이제 김태기 정급한 4번의 댄싱 울프가 독등으로 나간다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승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행을 싸우면은 대끼리가 가능하고 선행을 만약에 복병만 한 마리가 단독으로 치고 나간다면은 의외로 레이스는 미궁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참여하세요.
자, 3경주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의 1,400이 준비된 3경주는 일단은 뭐 2번에 대건이하고 14번에 킹워헤드 두 마리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5번에 지선 그때 또 마무리가 팔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될까요? 저는 뭐 관심 많은 13번 젠틀장입니다. 이 젠틀장이란 마필이 그동안 뭐 지난 1월달에 첫 입상을 차지했었죠. 13번 만에 입상을 차지했는데 문제는 이 젠틀장이란 마필은 발주가 안 되는 뭐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바닥권을 움직였던 마필인데 그 지난 1월달에 입상한 이후에 가장 달라진 점은 스타트가 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주목해볼 그런 문제예요. 그리고 이번 경주가 뚜렷한 선행마가 없어요. 따라서 페이스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젠틀장이 뭐 정말 선행권에서 움직이는 모처럼 그런 전개를 해낼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뭐 힘은 좋은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13번 젠틀장이 다시 한번 입상의 찬스를 맞지 않았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웃긴 게 이 마필이 발주가 안 되었을 때는 입상을 해주고 발주가 제대로 되면 입상을 못 해주고 있어요 이게. 예, 그게 좀 웃길 그런 대목인데.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부진마다 가는 경주입니다. 이번마 대건이가 직전 경주 입상 이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마방에서는 원래 좀 괜찮았던 마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전이나 조교태 걸음 자체가 워낙 안 나오기 때문에 전혀 생각을 안 했다가 직전 경주 첫 입상. 의외로 좀 기대치는 높게 더 가지고 있는 마필이라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여기 팔리는 13번만 킹어헤드. 요 마필은 출전할 때마다 29조나 기승했던 기수들이 전부 다 분명 더 있다, 걸음 뛸만 있다 하는데 그래서 매번 인기를 끄는데 매번 아쉬운 착순권. 이번에도 대길입니다. 과연 대길의 가치가 있을지는 현장에서 배당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뭐 13번도 가능하고 되는 마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잠재력을 봤을 때 배당을 좀 노린다면은 7번만 초원볼트라는 마필. 요 마필 실전에서 보여준 거는 없긴 하지만 데뷔 초부터 분명 싹수는 있는 마필이라는 내용은 있었기 때문에 박시천 기수를 하더라도 편성 자체가 워낙 약하고 또 초반 스피드도 없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터진다면은 7번만 초원볼트 정도가 재밌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본 경주 능력상 강충은 없습니다. 뭐 인기만 3마리가 전부 다 기복을 보이는 말들이고 뭐 직전에 뭐 대건이도 뭐 인기 완전히 다빨이었죠. 12위에서 기습적인 취입이 됐던 거고 뭐 14번의 킹어헤드도 지난번에 강하게 좀 팔리고도 그다음 전개는 상당히 좋았었는데도 마지막 그림이 안 나오더라고요. 역시 뭐 혈통이 좀 한계라서 그런가요? 그런 맛도 있고 13번의 젠틀장도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발주가 되면서 오히려 능력이 더 그림이 좀 밋밋한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충만 없다는 거 분명히 명심하시고 약간의 분산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사경주 신의 말들이 대거 출전한 국산 육군의 첨이란데 바로 박남규 윤의 오늘 오전장 첫 번째 추천 승부라비로 공지를 드린 게임이고요. 사경주 일단 11번의 클린업시드를 중심으로 뭐 6번의 청마성 인기를 끌고 있고요. 나머지 뭐 2번의 라이징 퓨처, 뭐 3번의 행운누리, 뭐 4번의 더전시대 골고루 나와 있는데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로 보여집니다. 실전에서 경주 경험이 있는 6번 청마성, 11번 클린업시드 두 마필이 보면 좀 낮고 그 중에 11번만 클린업시드가 직전 경주 선행권에서 입상을 차지했고 마방 기대치나 모든 면에서 인기마의 중에서는 11번만 클린업시드가 가장 안정적인 것은 인정이 되는데 문제는 신마들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느냐. 일단 뭐 주행검사 때 눈에 확 띄는 능력만은 없었습니다. 전부 다 주행검사 때 무난했던 그런 마필인데 그나마 신마 중에서 좀 세게 본다면은 저는 2번만 라이징 퓨처란 마필. 자, 서소훈 기수가 주행검사 때 좀 밀면서 나왔고 종반에 좀 열심히 탔던 마필인데 상태는 그때보다 좋습니다. 능검다보다는 확 올라온 상태고 게이트 이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2번만 라이징 퓨처가 신마 중에서 좀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신마 승부의 절대적인 강점이 있는 박남규 추천이죠. 이번 경기는 역시 신망이 없는데요. 제가 이번 경기는 정말 그 고배당 마필 한두 노려갑니다. 정말 주행 검사 때 정말 보여준 게 하나도 없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인기도에서는 정말 많이 밀려 있습니다만 이번 경주가 신마들 경주치고는 편성이 강하지 않은 그런 편성이에요. 따라서 그 주행 검사에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인기도는 정말 많이 밀려 있지만 능력적인 측면에서나 배팅적인 측면에는 정말 메리트가 있는 마필이 한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볼 때 뭐 좀 고배당이에요.
배당 무서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고배당 승부 들어가는 신마 승부차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뭐 액면은 뭐 경주거리가 줄어들었던 뭐 실버 클립스 내가 분류할 게 없고요. 일단은 6번에 청마성도 지난번에 공백 이후에 나와가지고 초반에 8군의 스타트를 보여주면서 인기를 잡혀주고 있고 뭐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 액면에 굴하지 않고 액면은 정말 볼 게 없습니다만 숨어있는 저력만 놓고 본다면은 고배당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거의 뭐 전체 백반에 빛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박남기 위원의 고배당 신마 승부만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경주 들어갑니다. 혼합사고나 첨자로 편성된 오경주는 자, 일단 이게 좀 기본 말전인데 9번에 슈퍼보스 중심으로 배당 돌아갑니다. 4번에 와인메이커, 그리고 10번에 더존 코코, 12번에 히든 링전 쪽에 인기 모아주고 있고요. 어떻게 될까요? 충마 없는 혼전이죠. 인기만은 많이 있긴 합니다만 정말 믿고 때릴 수 있는 충마감은 없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혼전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레이스고, 보병 한도 소개해드린다면 저는 오마 진명신화입니다. 이 진명신화라는 마필이 최근에 뭐 부진한 모습입니다만 최단거리 1000m로 내려왔다는 점에서는 물론 이제 선행은 안쪽에 2번, 3번 이런 마필이 있기 때문에 선행 승부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 1000m라는 점에서는 따라가더라도 경쟁력은 가지고 있는 숨어있는 보병이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이번 주 오경주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로 보여집니다. 될 만한 마필들이 상당히 많고 이 마필들의 전개가 어떻게 풀리냐에 따라서 변수가 상당히 많은 그런 경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10번마 더존 코코를 상당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선행을 못 가는 편성이라서 전혀 팔리지도 않았었는데 박우령 기수 별 생각 없이 타다가 막판에 날라들었습니다. 막판 걸음 좋았는데 송재철 기수가 기승하면서 핸디캡이 51이라서 박우령 기수가 기승 못하고 송재철 기수 기승하는데 초반에 선두권 보내주고 쫓아간다면은 직전 정도의 추임력이라면은 10번마 더존 코코가 한 번도 오지 않겠느냐. 뭐 10번 놓고 후차권을 좀 넓게, 뭐 한두 번 앞쪽보다는 좀 넓게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배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번의 핵심이 뭐냐면 앞선이 좀 지저분합니다. 2번에 아로고 임팩트, 그리고 5번에 진명신화, 8번에 하트스톰, 9번에 슈퍼버스, 그리고 12번에 히든 인디언이죠. 이런 말들이 선두권 경합이 좀 치열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경합이 좀 치열하게 정해된다면 누가 추입할 것인가 중요한 건데, 역시 이제 숨어있는 복병 두 마리다. 직전에 이제 선행에서 추입으로 각질 변경이 어느 정도 성공했던 10배 더존 코코하고 5번에 진명신 아무래도 경주거리가 대폭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각질 불문하고도 좀 상당히 흥미진진한 내용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체크해 주셨고요. 자, 6경주 들어갑니다. 국산호관의 선사비 6경주는 신성훈이 오늘 또 서울 첫 번째 주천 승부를 한번, 이거 상당히 재밌는 승부가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경주는 이제 1번의 아큘러스하고 10번의 선 이스트 쪽에 인기가 많이 모아지는 게임인데요. 나름 변수가 많이 있는 게임이죠. 그렇죠. 이번 경주도 충만 없는 그런 레이스고 뭐 정말 난타전 경주죠. 1400이라는 경주 거리도 참 오묘한 그런 느낌을 주는 레이스인데, 저는 8번 장산불패를 하나 재밌게 봅니다. 뭐 승군전이에요. 따라서 이번 경주 다 승군전을 가는 마필이 여러도 있긴 한데, 어쨌든 장산불패라는 마필은 뭐 승군했고 경주 거리가 늘어났지만 경주 거리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는 마필이고, 또 뛰면 뛸수록 계속 가서 걸음 자체가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8번 장산불패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6경주도 만만한 경주는 아닙니다. 복변말을 찾자면은 뭐 4번 스테파노, 8번 장산불패, 9번 아메리칸 드림, 14번 포에브 레더까지도 분명 도전 가능한 전략인데, 저는 이번 경주 대끼리 막권이 상당히 유력시라고 보여집니다. 자, 10번마 써니스트 데뷔전 때 1200 출전해서 나름 괜찮은 추임력, 뭐 스타트 능력도 잘 됐고요. 직전 경주도 뚝심 있는 걸음이고 지금도 상태는 여전히 좋기 때문에 입상 가능성이 높고, 자, 문제는 1번마 아큘러스 12월 27일 경주 때 늦발 이후 종관 걸음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자, 그러자 직전 경주 바로 인기 1위로 팔렸지만 스타트하자마자 안쪽으로 급격히 사행을 하면서 낙마를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 1번 게이트입니다. 안쪽으로 사행하는 악벽 자체가 많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은 이 마필의 막판 한 발이나 능력 자체도 분명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1번,
10번 대끼리 막건이 저는 유력하다 보고 있습니다. 이 아킬로스가 뭐 지난번 1월 24일에는 발주 낙마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혀 고려하실 상황이 아니고요. 이 11월 27일 날 그때 이제 승분일에 첫 이제 취입을 했는데 이 강남 세뚜기한테 발표했거든요. 강남 세뚜기가 아시겠습니다만 발주는 개차반입니다만 막판 취입력은 정말 대단한 마필인데 강남 세뚜기와 바마 신차의 접전이라면은 요거는 좀 싼 느낌 들고 있어요. 수전 이번 경주는 제 개인적으로 숨어있는 복빙이 있는데 요거는 저는 거의 뭐 1400조건에서는 무조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복승도 좋고요. 삼복승도 충분히 한 3,40배 언저리에 배당으로 한번 때릴 수 있는 찬스가 왔기 때문에 6경주는 신승훈의 고배당 삼복승 승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7경주 들어갈게요. 국산 5군에 1200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7경주는 일단은 뭐 세 마리 중심으로 배당 돌아갈 것 같은데 1번에 황룡비상, 6번에 천왕, 그리고 10번에 라이언스타 이렇게 지금 인기마다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이번 경주도 뭐 앞선 6경주랑 거의 좀 비슷한 그런 맥락이죠. 뭐 인기만은 있긴 합니다만 정말 좀 뭔가 좀 2% 부족한 그런 마필들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뭐 구마 아틀라스 원이 이거 역시 승부전인데 이 마필도 디먼트리스로 걸으면 정말 많이 나올 수 있는 잠재력이 굉장히 풍부한 마필입니다. 따라서 뭐 한 번밖에 안 보여줬고 아직 전력이 완전히 노출이 안 된 측면에서는 저는 구마 아틀라스 원이 뭐 이번 경우 선행은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선의권에서도 뭐 전혀 문제가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구마 아틀라스 원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뭐 1200 조건도 크게 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거리적인 문제도 없고. 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저는 만만한 경주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직전 6경주가 혼전 양상을 보인 팀 대끼리라고 보면은 이번 경주는 대끼리 맞고는 글쎄요 만만치 않다고 보여지는데 뭐 1번 황룡비상, 10번 라이언스타, 6번 천왕 다 되는 마필이 한데 복병이 상당히 많습니다. 5번 좋은인연, 7번마 굴팍시, 9번마 아틀라스원, 13번마 여이킹까지 뭐 그중에서 박영께서 말씀드린 9번마 아틀라스원도 나름 상당히 재밌다고 보고 있고요. 한 마필을 더 본다면 저는 13번마 여이킹 뛰었던 편성 자체는 모든 여건은 조금 처진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단독 선행을 나갈 수 있다는 경주적 전개 메리트에서 13번마 여이킹이 선행을 나갔을 때는 버틸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외로 선행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외곽에서 좀 13번마 여이킹이 감고 나와준다면은 감아서 툭툭만 나간다면 충분한 메리트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느낌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난타전입니다. 뭐가 들어도 솔직히 말만 없는 그런 게임인가 아닌가 싶겠고, 뭐 전개는 1번에 황룡비상이 좀 더 유리한 일본 같은데 라이언스타는 개인적으로 최근 두 차례 레이스를 너무 좀 최적 전개로 좀 입상이 되어진 말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좀 들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뭐 9번 아틀라스원 그리고 똑땡 나갔을 때 가능성 있는 13번의 에이킹 두 마리 좀 조심스럽게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8경주 오늘 처음 맞이하는 김태형 기자의 추천이네요. 혼합 4군에 1300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번 경주 12번에 큐피드 파워 중심으로 배당 돌아갑니다. 10번에 뭐 성자환이 1번에 인그린 로사가 상대마로 나왔는데 자 박영기선요. 예, 일단 뭐 액면은 이제 단독 선행 10번만 승자환이 또 10번 큐피드 파워의 선입 요게 이제 좀 전개적 메리트는 좀 안고 있는데 일단 뭐 승자환이도 선행이라는 메리트는 안고 있지만 이 국산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좀 편성적인 측면에서는 최근에 뛰어왔던 경주보다는 조금 센 감이 있기 때문에 뭐 10번, 12번 대끼리를 승부하기는 좀 부담감이 좀 있지 않아 보여져요. 따라서 복병마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 전력이 노출이 안 된 7번 와일드 완처라는 마필도 뭐 1300의 데뷔전인데 나쁘지 않습니다. 힘이 워낙 좋은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뭐 이게 스피드한 마필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힘으로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주행하면서 때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화려함을 보여주지 못했고 뭐 바닥권에서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1300이라는 메리트가 있고 11번 모델 라인도 어느 정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훈 기자의 추천 경주입니다. 일단 이번 주 8경주는 배당판 열리면 아시겠지만 12번마 큐피드 파워를 놓고 후차권이 쫙 팔리는 그런 경주인데 저도 12번마 큐피드 파워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후차권 승자원이 대끼리로 팔리는 것 요 마필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모래에 대한 적응 자체가 안 되는 마필이고 역시 뭐 국산만 한정 이 점에서 뭐 배당 메리트를 봤을 때는 별로 메리트가 없고 쉽게 보면 인규한 노사 1번 게이트에서 전개 찬스입니다.
직전 경주 오랜만에 나오면서 별로 무리 안 했고 찬스긴 한데 제가 노리는 마필은 데뷔전 때부터 제가 신경 써서 체크를 했던 마필인데 데뷔전 때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는 부진이었고요. 직전 경주 분명 경주력이 변화를 보였고 이번 경주 마필 상태나 걸음발 노릴만한 찬스입니다. 배당이 상당히 좋은데 이번 경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음 경주까지는 무조건 노리셔야 되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가 처음으로 전략 자체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당 메리트를 보고 무조건 고배당으로서 일단 복수식은 한 방이고 3복수식 막건도 분명 메리트가 있는 만큼 3복수식까지 한번 배당을 노려보는 첫 번째 승부처 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1300이라는 것이 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김통기자 노리는 마필이 대번째보다는 실제 두 번째 게임에서 그림이 좀 상당히 많이 좋았던 그런 모습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잘하면 3착, 더 잘하면 2착권까지 들어준다면 좀 짭짤한 배당 할 것 같아요. 8경주 김통기자 추천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자, 9경주가 이제 국산 4군의 1400인데 이것도 좀 난전의 냄새 납니다. 일단은 뭐 7번에 파워앤 스피드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가요. 4번에 슈퍼레전드, 6번에 럭셔리원, 9번에 퀸 럭이 좀 많은 바람 불 것 같고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파워앤 스피드는 인정이 되고요. 뭐 비록 승부전이지만 편성이 워낙 약하고 선의권에서 움직이는 마필이고 지난번에는 뭐 여유가 많았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데 후제권에서는 4번, 6번, 9번 이런 마필이 팔릴 텐데 일단 저는 뭐 9번 퀸 오버럭을 좀 가능 세게 봅니다. 지난번에 3착인데 내용적으로는 너무 뒤에 있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좀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뭐 박태능 기수라는 점 또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킹 오버럭의 선전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청기죠? 저는 이번 주 9경주 충마 없는 혼전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믿을만한 마필은 단 한 마필도 없습니다. 그리고 될만한 마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마필 한 마필을 놓고 공략한다라도 후차권은 좀 넓게 공략할 그런 필요가 있는 그런 스타일의 경주로 보여지고요. 제가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바로 5번만 미스트릭. 5번만 미스트릭이 되겠습니다. 물론 최근 각질 변경을 하면서 최선 승부를 하면서 아쉽게 깨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부담 중량이 53.5로 줄어들었고요. 지난번 11월 29일 때보다는 쫓아가면서 끈기 자체가 계속해서 지금 보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번만 미스트릭이 오랜만에 입상 찬스를 맞이하지 않았나라고 5번 놓고 좀 후차권을 넓게 공략할 필요가 있는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스트릭은 선행 안 나가도 뭐 크게 상관 없다고 하시는 거죠? 최근 각질 변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스피드는 아니어도 안쪽에서 꾸역꾸역 조금씩 올라가요. 어쨌든 뭐 선행은 4번에 슈퍼랜드 먼저 나가고 그 뒤를 이제 올해 미스트릭이 쫓아가면서 이제 7번에 파워앤 스피드 붙어 나가는 그런 구도가 됐겠는데 이제 박영기 이제 9번에 키노블럭 언급이 되어주고 근데 나머지 말들 안 보여요. 나머지 말들이 조금 이제 뭔가 좀 그런 대기에는 뭐 물론 뭐 능력을 좀 은폐시키는 말들 많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액면 싸움은 4번, 5번, 7번, 9번 특히 7번을 축으로 일단은 조금은 저비당 싸움이 아닌가 그런 느낌 들고 있습니다. 자, 10경주 들어가시죠. 국산 4군의 1700으로 준비된 게임 되겠는데 일단 안쪽에 두 마리 하고 이제 외곽에 한 마리 1번에 선스트롱 2번에 센스카이 11번에 그랑블루 쪽 인기만에 모아진 구도가 되겠는데요. 자,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번 경기는 역시 1700이라는 경주 거리가 좀 변수로 작용하는 그런 레이스죠. 1700 첫 도전에 나서는 마필들이 뭐 대부분이기 때문에 늘어난 경주 거리에 어떤 마필이 적응해낼 수 있냐고 관건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기마 1번, 2번, 11번 중에서는 뭐 11번 그랑블루가 거리적인 부담은 가장 적응력이 뛰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뭐 선의권에서 움직이는 마필인데 외곽이기 때문에 초반에 무리하지 않고 선의권에서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뭐 그랑블루 선진이 기대되고 있고 안쪽에 뭐 선스트롱이나 마필도 역시 1700이라는 경주거리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는 그런 혈통이라는 점에서는 일단 1번 11번만 막권을 어쨌든 기본 막권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됐습니다.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 저도 1번 선스트롱, 11번 그랑브루 대끼리 막권이 유력시 된다고 보여집니다. 11번만 그랑브루 개인적으로 상당히 센 마필로 보고 있는데 직전 경주도 이 그랑블루가 못했다기보다는 신규 강자가 너무 잘 쪘고요. 선입 선행파 되는 마필이고 능력 센 마필입니다. 딱 한 가지 찝찝한 면이 있다면은
유승환 기수가 지금 컨디션이 썩 베스트가 아니라는 점, 이 점 때문에 아마 당일 유승환 컨디션의 그 성적을 좀 체크를 하고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반 선스트림 역시 1700m 1번 게이트의 상태는 여전히 좋고 정게이점이 있고, 저도 마필 능력상은 1번, 11번 한 방을 보는데 딱 유일한 한 가지 변수가 유승환 기수의 당일 컨디션 자체가 어떠냐, 이 점이 유일한 변수를 보고 있습니다. 컨디션이 안 나오면 경주를 출전해야지 안 해야지 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뭐 보시면은 이번 주도 기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출전 능력하고 타고 있는데, 뭐 당일까지 또 마필 몸을 만들어 놓고 잘 탈 수도 있고, 유승환 기수가 기본적으로 기승술이 괜찮은 기수예요. 가지고 목요일까지는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조개도 잘 못 시키고 했는데. 어디가 안 좋은 거예요? 뭐 전체적인 몸살 감기 뭐 이런 거.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뭐 이틀 동안 뭐 다시 만들면은. 그럼 아직까지는 시간이 여유는 있겠네요. 당일 나가서 기수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1번, 11번 앵미는 그런데, 문제는 이번 경기 선행을 뭐 7번에 카튼 프린스 아니면 이번에 센스카이인데, 센스카이가 지난번에 1400 선행 나갔다가 강하게 팔렸었거든요. 장렬한 전설을 하고 말하는데, 오히려 임마필은 뭐 1400보다는 1700, 1800 코너 4개짜리 선행이 더 낫지 않냐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12일, 21일 보면 따라갈 수도 됐던 그런 말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센스카이에게는 독땡으로 나간다면은 뭐 독땡 내지는 강선입도 괜찮아요. 한 번 더 좀 기회를 주지 않을까, 기회를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1번, 11번, 2번 인기마 3파 각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1경주 혼합 국산 3군에 1800으로 편성된 박남기 위원의 또 후반 승부처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상당한 난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 앵면은 지금 5번에 슈퍼탱크를 필두로 6번에 Always Winner, 7번에 벤투스 쪽 인기 모아지고 있는데, 이건 장담 못하죠. 자, 김태형 기자. 이 경주 상당히 어렵습니다. 초반 선행을 1번만 슈퍼드래곤이냐, 6번만 오레이준이냐, 이 점도 상당히 큰 변수고요. 직전 경주 날라들었던 5번만 슈퍼탱크도 충분히 도전 가능권이고, 7번 벤투스 역시 능력상으로는 충분히 되고, 외곽에 뭐 12번 하나의 태양, 뭐 14번 태산천지 다 되는 상당히 어려운 안타전 경주인데, 저는 일단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7번만 벤투스가 되겠습니다. 최근 두 차례 11월 23일 경주와 직전 경주는 머릿속에서 지우시고요. 이상혁 기수로 교체가 되면서 8주 나름 준비를 잘 했고, 1800 거리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최근 두 차례 부진했지만 분명 능력상 가능성이고 지금 준비 상태가 괜찮은 7번만 벤투스를 놓고 공략하는 게 재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최근 두 차례 부진에 이유가 있는 부진인가요? 직전 경주는 뭐 늦발 이후 늦발 하자마자 아무런 생각이 없었고요. 그래도 2.2마신밖에 차이가 안 났고, 11월 23일 경주 때는 제가 봤을 때 마필을 좀 덜 만들어 놓지 않았나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일단 전기는 기가 막혔거든요. 1800 처음 쳤었는데 거의 초구부터 52조 스타일이 아닌 배당판을 흘려가지고 상당히 덜 팔리더라고요. 전 웬만하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초구부터 안 팔려가지고 봤었는데. 좀 참고를 좀 부탁드리겠고, 박남기 위원 추천입니다. 이번 경기는 충만 없는 레이스입니다. 뭐 이렇다 할 믿고 때릴 수 있는 충마가 없기 때문에 고배당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이 온마 슈퍼탱크랑 마필도 부담 중량이 4kg가 늘어났다는 점, 그리고 또 경주거리 1800이라는 점에서는 믿지는 못하는 마필이죠. 따라서 충마 없는 레이스고, 따라서 이번 경기는 숨어있는 보병 제 관리형 마필이 한번 출전했는데 편성도 그렇고 경주 조건도 그렇고 정말 입상에 찬스를 맞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마필을 놓고 복대복 막군까지 노려가는 고배당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그 액면상 그 오브렉 슈퍼탱크가 너무 잡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56.5에 1800이면은 이거는 뭐 좀 비록 휴양하고 나왔습니다만 그때 그 부중이 54.5였거든요. 그 휴양 직전에 6월 21일 레이스도 이제 그때도 한번 1800을 띄워주는데 그때도 54를 달고 정말 최적의 전개였습니다. 아마 그때 지금 VOD가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면 전개는 기가 막히는데 기록 3차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56.5라면은 이거는 좀 장담이 힘든 조건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마 한 마리를 좀 백업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복대복 막건이라면은 상당한 배당 되겠죠. 박남규의 추천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경주 혼합 119의 2000m 레이스로 편성된 신승훈의 승부. 이거 상당히 재밌는 레이스입니다. 일단 핸디캡 게임인데 6번에 클리업 친화가 57의 핸디. 일단은 약간은 일단 핸디는 좀
과전면이다. 6번을 중심으로 배당 들어갑니다. 5번에 스트롱로라든지 2번에 마이데이, 또 11번에 러시포스까지 골고루 잡혀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클린업 천하는 부담 중량이 57, 좀 무겁은 건 사실입니다만 지난번에 너무 잘 받았어요. 상대적으로 52의 클린업 천하는 정말 속된 말로 너무 좀 과도하게 클린업 천하가 혜택을 많이 받다 보입니다. 따라서 57의 부담 중량이 적절하다고 봐요. 뭐 1등급 치고는 이번 경기가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뭐 무난히 입장을 차지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안쪽에 이번 마이데이나 오버 스트로드, 물론 뭐 상승세 마필이고 능력이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국산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조금 부담감이 있죠. 따라서 저는 뭐 10번 로시보스 역시 힘으로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2000m라는 메리트가 있고, 또 8번 위닝 앤디라는 마필도 1군에서 뭐 두 차례의 경기를 통해서 충분히 적응력을 배양했다는 점에서는 8번 위닝 앤디의 고배당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저도 이번 경주는 6번마 클린업 천하를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제가 조교사 취재 마방에서 오랜만에 김효섭 조교사 만났는데 이 6번마 클린업 천하가 자기 집 마방의 대표마다 원래 조교사들도 이 대표만한 소리를 잘 안 합니다. 웬만큼 자신 있지 않으면은 대표만한 소리 잘 안 하는데 대표마기 때문에 충분히 57을 이겨줄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6번마 클린업 천하는 인정을 하고 후차권을 고른 경주인데, 후차권은 뭐 인기마 2번 마이데이, 5번 스트롱로드 괜찮습니다. 뭐 두 마필 다 들어올 수 있는데 가능성에 비해서 배당 메리트가 좀 떨어지지 않냐. 저도 6번 놓고 배당을 좀 노린다면은 두 마필을 재밌게 보는데, 일단은 뭐 박의원께서 말씀하신 8번마 위닝핸드, 영마필도 1군에서 분명히 되는 마필입니다. 계속해서 뛰면서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고 1군에서 가능성 있는 마필인 만큼 가능성을 두고 봐야 되겠고요. 저는 또다시 한번 4번마 천만한 마필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이 영마필 박원훈 기수가 좀 무리하게 전개를 해서 박현웅 기수를 교체를 시켰더니 대뜸 늦발환하면서 아예 꼴찌에서 올라왔는데, 이번 경주는 김동수 기수 51 좀 더 나은 말머리만 해준다면은 요 마필도 능력상 여기서 충분히 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6번 넣고 배당을 좀 노린다면은 4번, 8번 막권 정도가 재미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또 하나의 변수는 경주거리 2000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2300을 제외하면 최장거리가 이제 2000m를 있어야 되겠는데, 이 클린업 차다가 2000m는 지금 처음 뛰고 있는 그런 조건에 57에 2000m거든요. 이거는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장담 못하는 거예요. 부중이 좀 줄어들던가 좀 이제 그런 면이 되는데, 거리 늘고 나는데 부중까지 늘어나는 조건이라면은 이거는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데이터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는 이거를 빼고도 충분히 막권 조합이 가능한 복대복 승부는 충분하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12경주는 신성훈의 승부를 한번 믿고 한번 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13경주 오늘의 마지막 레이스인데요. 호나비군의 1400 김태훈 기자가 준비된 추천 게임인데요. 자, 액면상으로 이번 경주에 이제 10위나 파워시티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가요. 11번에 퓨전 코리아, 우여가기 두 마리 이렇게 많이 모아주고 있는데, 자, 박의원께서는요? 이게 2등급 1400이기 때문에 변수가 좀 있어요. 뭐 숨어있는 보병이 또 1400이기 때문에 선전할 수 있는데, 저는 보병은 뭐 두마비라고 봅니다. 안쪽에 일반 캠프 2찬이 정말 1번 게이트에서 모처럼 적정거리 1400으로 내려왔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또 한 대의 보병은 역시 오마 스페셜 조이예요. 스페셜 조이라는 마필이 뭐 혈통적으로는 장거 혈통이긴 한데, 지금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끌리면서 자꾸 이제 앞선에 끌려 나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1400 조건이라면 발주가 매끄러지 못한 상태에서도 외곽에서도 충분히 끌림이나 긴 직선줄의 어떤 혜택을 좀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오마 스페셜 조이 안쪽에 일마 캠프 있죠. 요 동마필이 복병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스페셜 조이는 지난번에 그랬습니다만 초반에 너무 무리를 해요. 그러니까 좀 힘을 안배를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못 잡아요, 이게. 직진에 넣어서, 그래서, 스페셜 조이는 최고 인기 많은 편이지 않습니까? 다른 말들이 잘된 듣겠습니다. 거의 그 정도의 초반 오버 페이스라면, 거의 자연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은 마필 유도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나 느낌이 있는데, 그런 점만 좀 상쇄가 된다면은, 박 의원의 말처럼, 가능성이 있지 않나 느낌이 있고요. 자, 김태훈 기자 또 추천 경주의 편 한번 들어봐야죠. 일단 이번 주 13경주는 충마 없는 혼전 경주로 보셔야 됩니다. 보여준 액면은
9번마 리틀시스, 11번 퓨전코리아, 12번 파워시티, 13번 테다먼적 네마필에 보면 낫습니다. 하지만 현장 컨디션도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제가 취재한 내용을 본다면은 네마필 다 자신은 못합니다.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보표마를 놓고 또다시 후차권 역시 인기마도 한두 마필 가져가겠지만 보표마를 껴서 이번 경주도 저는 8경주에 이어서 배당 자체는 상당히 센 배당, 높은 배당을 노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인기마 컨디션 조금 안 좋은 인기마다를 잘라버리고 복병마를 놓고 배당으로 승부하는 오늘 마지막 승부처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최고 인기마가 12번의 파워시티인데 제가 좀 이게 느낌이 좀 싸한 느낌이 드는 것이 이게 지금 11월 22일 날 1900이거든요. 1900에 지금 이마필에 라스트가 13.2예요. 굉장히 좋은 기록이죠. 근데 바로 그 다음에 이제 1월 10일 레이스가 1400입니다. 1400. 1400은 당연히 더 좋은 기록이 나와야죠. 왜냐하면 거리가 짧으니까 힘을 안 배했기 때문에 더 많이 넣는 말이죠. 근데 그때 중반 추입 타이밍이 14초 3입니다. 약간 이건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게 아닌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12번이 강하게 팔리는데 부중단만이 좀 늘어난 조건이기 때문에 과신하지 마시고 들어가는 에이스 같고요. 아마 그 점도 김태형 기자가 충분히 의식을 하고 아마 복병마마피를 막근에 전면에 내세워서 공세를 취할 것 같습니다. 김태형 기자 한번 믿고 때리는 승부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잠시 후에 1료 경마 서울 경마 레이스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